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스포츠 상위 및 재활을 수업하게 되는 지진구라고 합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수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운동상해 여러분들 많이 아시고 운동부상이라고도 합니다. 운동부상인데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다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응급처치, 그 다음에 예방, 그 다음에 재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상의 정의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먼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운동상해는 연습이나 경기의 승리를 위해 높은 강도의 운동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훈련 도중 자이나 타이에 의해 부상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선수나 지도자는 이러한 운동상해에 영향을 주는 과도한 운동량, 그 다음에 기량 이상의 고난이도 훈련, 근력의 불균형 및 유연성 결려에 대한 트레이닝 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부상 발생 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신속한 처리 및 빠른 회복을 도모시켜 경기력 발휘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일단 운동상해 부분의 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수강을 신청했는데 저는 운동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 할 때 발목이라도 한번 다쳐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가지 반응들이 나오겠죠. 다쳤다, 안 다쳤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발목의 염자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운동선수들은 아무래도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죠. 반복된 동작을 많이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하는 체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겠죠. 또 다이빙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부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운동 상해 발생 원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7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운동 중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부분, 준비 운동이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정상적으로 잘 못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운동 중 주의력이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프로 선수들라도 불규칙한 바운드, 그 다음에 경기력, 바닥, 그라운드, 축구장에서는 그라운드 있죠. 파여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딩 하다가 태클일 때 이런 모든 주의력이 다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주의력의 집중력, 운동 중, 경기 중 집중력을 요하는데 거기서 조금 부족해졌을 때, 주의력이 떨어졌을 때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운동 기술이 미숙할 때, 자, 이거는 운동 프로 선수들도 가끔씩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처 기술을 다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했을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네 번째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아무래도 운동을 많이 하죠. 그래서 과도한 운동량으로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부상을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운동기구 및 시설의 결함이 있거나 잘못 사용하였을 때, 자, 일반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기구의 문제. 헬스장 같은 데 가면 그게 케이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이블 있는 부분이 끊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야구 글러브 같은 거 있죠. 공을 받았는데 밑을 쪼아주는 줄, 가지고 있는 줄이 끊어졌을 때도 다칠 수가 있고, 시설된 결함이 있거나 잘못 사용했을 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충분히 레슨을 받고 그 운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특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긴장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부가 있었는데 평소 훈련할 때는 상당히 잘하는데 꼭 경기에만 들어가면, 시험만 가면 자기 기력을 못 발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정신적, 신체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게 7번째입니다. 경기 중에 반칙을 하거나 난폭하게 운영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항상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과도한 태클, 그래서 뒤에서 하는 태클에 대해서는 퇴장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투수 같은 경우, 야구가 지금 앞으로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투수들의 이제 폭투가 되고, 폭투에 대한 또 다른
뭐 보복성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상해 발생이 많이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상해 예방에 대한 고려 사항입니다. 제가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1번부터 9번까지입니다. 9번까지인데 제가 쭉 한번 읽어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정 수준을 유지할 것. 중요하겠죠. 2번 능력검사입니다. 의학적 신체 및 기능을 받을 것. 세 번째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질 것. 네 번째는 운동 활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 및 장애를 이해할 것. 다섯 번째는 적절한 기구를 사용할 것. 여섯 번째는 올바른 지도를 받을 것. 일곱 번째는 운동 활동이 가진 장애를 제거, 통제할 것. 여덟 번째는 올바르고 현실 가능한 계획을 세울 것. 아홉 번째는 운동 전, 후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할 것. 자, 이렇게 9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몇 번일까요? 이때까지 수업을 하면서 정답은 아니지만 우선시 돼야 될 부분을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조치를 취해야 될 분이 어떤 것들이냐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상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고려한다면 2번이 문제가 됩니다. 운동 능력, 내가 과연 운동할 수 있는 몸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런 의학적 소견, 신체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도 익혀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시구에 보면은, 시나 구 쪽에 보면은 보건소가 있죠. 보건소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운동 처방 시설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시간이 되시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내 운동 처방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운동을 할 때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선택을 하기 힘들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로 봅니다. 그럼 운동 처방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육량, 그 다음에 내 신체에서 맞는 운동, 그 다음 기능적인 부분, 여러 가지들을 판단을 하고 검사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익혀보시고 운동에 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2번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입니다. 개인적인 건데 그 다음부터 다 비슷비슷해요.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올바른 지도를 받을 것. 그죠? 운동 지도를 받는데 이 지도를 받으면서 뭘 할 수 있냐면 적절한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도 세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번 같은 시설과 기구에 대한 지식도 가질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 전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운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한 맞춰서 휴식과 안정을 취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방에서 예방에 대한 고려사항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운동상해 이제 포괄적인 개념으로 들어갈게요. 그 운동상해 종류와 예방이 있어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는 뭐냐면 운동 외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운동 장애가 있습니다. 운동 외상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운동 중에 한번 내가 평소에 운동하다 다치지 않았던 부위를 운동을 하다가 다쳐서 상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운동 외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염자가 될 수도 있고, 공항에 맞아 타박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빠질 수 있는 탈골, 그 다음에 부러진 골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포괄적인 개념에서 운동장애가 있습니다. 운동장애란 한 번의 충격이 아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운동해서 반복적으로 다쳐져서 근골격계 통증이 유발되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운동선수 가장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기능적, 정신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 크게 두 가지 운동 외상하고 운동 장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운동 외상을 좀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상해는 근육과 인대, 근의 단열, 그 다음에 골절, 그 다음에 염좌, 탈구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 중에서 근단열은 근섬유 중 일부가 잘려진 상태로 이는 준비 운동이 부족하거나 장시간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피로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염좌는 관절의 가동 범위 이상으로 지나치게 움직였을 때 외력에 의해 관절나 주머니나 인대에 순간적으로 늘어나거나 파열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부상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염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좌는 스프레인에 의해서 힘줄이나 인대 자체의 손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운동 외상의 원인입니다. 원인인데 앞에 말했던 운동상의 원인하고 조금 비슷하죠. 첫 번째는 운동 전 준비 운동을 충분히 못했을 때, 운동 중 주의력이 부족할 때, 운동 기술의 미수, 과다한 운동에 대한 피로, 운동 시설의 기구 및 결함 및건을 잘못 사용했을 때,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나치게 긴장했을 때, 반칙을 하거나 경기를 난복했을 때, 이럴 때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운동 상해 예방입니다. 보시면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이 여기에 있는 학생을 볼게요. 어린애기를 보면 장비를 많이 차고 있죠. 인라인을 타는 것 같아요. 인라인을 타는데 헬멧을 쓰고 있고요. 팔꿈치 보호대를 하고 있고 무릎 보호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신발 끈을 묶는다고 해서 손등 보호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장갑을 글러브를 차야 됩니다. 자, 여기 일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병을 앓고 있거나 피로할 때 운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준비 운동 충분히 실시하고 무리한 행동을 삼가한다. 자, 올바른 자세와 폼으로 운동을 실시한다. 자, 운동 전에 복장, 기구, 운동 환경의 관리를 미리 점검한다. 비 오는데 이날을 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눈이 오거나 바닥이 미끄러져 있는 날. 추운 날 탈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장애가 이제 나오는데, 운동장애 좀 내용이 많죠. 자, 운동 발생 시 운동장애는 흔히 이제 테니스 엘보, 요통, 척추 분리, 관절염, 발목 염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그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운동장애라고 볼 수 있죠. 테니스 엘보는 야구, 테니스, 골프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되는 이제 질환이고요. 그다음 운동장애에 나타나는 부위는 일정치 않고 정도는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주로 항상 통증을 호소하는데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그레이드를 나눌 수가 있어요. 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할 때만 통증을 호소할 때 또는 변형, 염증 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운동장애 중 빈번히 이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요통입니다. 허리 쪽에 통증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장애가 가장 많은 것이 이제 요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어깨인 경관절, 그 다음에 골반뼈하고 대퇴골이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 그 다음에 무릎에 있는 슬관절, 다리나 발의 장애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장애 원인도 앞부분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간단하게 좀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장애 원인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완전히 치유되지 않거나 필요한 상태에서 지속되는 운동을 반복할 때 근골격계 통증을 유발하며 이제 생깁니다. 자, 이런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 시 체력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과학적인 방법으로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운동 상해 치료가 완전치 못한 차후에는 차후 운동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한 처치를 하여 완치시킨 이후에 다시 하셔야 재발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약간의 운동 장애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동 장애 이제 외상에 대한 예방인데 여기 4가지가 나오죠. 여기도 보시면 공통적인 건 뭐가 나옵니까? 운동 중 끝나고 난 이후에 정리운동. 정리운동 항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몸의 기능은 이제 불안전한 상태.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격한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준비운동. 그죠? 관절의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었을 때. 그 다음에 체력을 육성하고 건강을 유지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대망의 오늘 수업이 어찌 보면 그 하이라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
그죠? 응급처치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치료 부분이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고 처치입니다. 처치. 그래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앞으로 이 내용은 3주 정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주로 발생하는 운동상해가 주로 어떻게 출혈, 그죠? 그 다음에 부종, 타박상, 부딪히는 겁니다. 근육이 부딪히고, 염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힘줄과 인대가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골절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거겠죠? 자, 일반적으로 힘줄, 인대, 연골 조직 다치기 쉽다. 이게 나오죠. 그죠? 실제 근육은 그렇게 잘 다치는 조직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로 세 가지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응급처치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자, 여기 보시면 RIC가 있습니다. R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rest입니다. rest. 휴식, 안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딱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자, 운동상이 일어났을 때 상처 부위를 되도록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휴식을, 자세를 취할 것이다. 심한 염자, 그 다음에 골절 경우에는 상처 부위가 부모 등으로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전문의의 치료가 요구되지 않은 정도의 상해의 경우라도 적어도 이틀 정도는 움직이지 말고 휴식을 취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나흘 후부터는 근조직이 회복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나흘 정도. 자, 여기 있죠. 3일에서 4일 정도가 지나면 회복이 된답니다. 뒤에 또 따로 설명드릴게요. 이때 상처 부위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운동이나 온수 찜질이죠. 그 다음에 목욕 등을 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무조건 다쳤다고 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는 가볍게 움직여서 그 주위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할 내용 중에 첫 번째, 안정입니다. 다쳤을 때 흥분시키면 안 되잖아요. 흥분시키게 되면 뇌 신경이 전달되어 가지고 부상 있는 쪽으로 혈액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절대 흥분되지 않고 안정되게끔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두 번째인데, 자, 여기는 별표 한 5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수업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꼭 알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얼음찜질, 냉찜질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쳤을 때 첫 번째 응급처치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냉찜질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예전에는 겨울철을 얼음찜질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운동할 때는 발목 다쳤다면 수도까지 다리를 올렸어요. 좀 구태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의 뭐 추운 데다가 발까지 올리니까 더 울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상처가 더 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곳곳에 편의점도 있고 얼음도 있고 여러 가지 냉찜질할 수 있는 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빨리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용 조금씩 볼게요. 자, 이 방법은 염자, 골절, 심한 타박상 등의 상해 시 즉각 얼음이나 냉수로 상해 부위를 찜질해주는 처치 방법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처치입니다. 처치. 치료가 아니에요. 요거는 치료가 되지 않고 처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연시켜주는 역할. 그러나 이제 개방적인 상처, 쉽게 말하면 피가 밖에 나오는 걸 말하죠. 그죠? 출혈이 심하거나 멎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시하지 않는다. 실시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상처 나 있는 부분에 상처가 이렇게 다르게 해서 여기 상처가 났다고 하면 이쯤 있죠? 혈액이 이쪽으로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냉찜질을 해서 미연에 혈액이 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냉찜질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냉찜질을 해주는 이유가 있겠죠. 냉찜질을 해주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세요. 자, 냉각법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이 상처 부위에 모여드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상해 범위를 제한하고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키며 부종과 염증을 줄여서 혈액의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매우 효과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파열됐죠. 이렇게 파열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혈액이 이렇게 혈액이 나오겠죠, 그죠? 나오는데 얼음 찜질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얼음이 0도잖아요. 0도인데, 0도인데 이 우리 몸의 체온은 어때요? 36.5도예요. 36.5도.
5도. 근데 피부는 한 18도에서 한 20도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얼음을 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일시적으로 혈액이 이렇게 수축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게 돼요. 일시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얼음을 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제 지혈이 좀 되겠죠. 지혈이 되는데 얼음을 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이렇게 혈액이 다시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5분마다 해주라. 근데 20, 30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직이 피부에 동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해주시고, 실제입니다. 이건 이론적인 내용 부분이고 5분 정도 해주시고 한 30초 정도, 이건 5분이고요 5분 30초 정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부위만 하지 마시고 한 부위에서 주의를, 뭐 여기면 여기도 좀 하시고 여기도 좀 하시고 여기도 좀 하셔서 여러 군데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2시간 정도. 언제 좀 가장 좋냐면 수면 전 2시간 전 해주는 게 가장 유익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뭐 수업이 아니라도 시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제 상해가 발생되었을 때 24시간 즉각적으로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48시간 동안 20분에서 30분 정도 해주는 것을 요한다. 근데 5분마다 해주는 거죠. 보로전 얼음 주머니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얼음물, 그 다음에 냉수, 그것도 없으면 냉수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수기 찬물이라도 비닐봉지에 담아서 해주시는 것을 이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도 중요하죠. 압박입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뭐 지혈을 했어요. 부종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냉찜질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압박입니다. 압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음찜질을 한 상태에다가 탄력 밴드나 이렇게 랩 있죠. 랩을 감싸서 더 이상 부종이 생기지 않게끔 눌려 쪼아주는 역할. 압박을 줘가지고 더 이상 되지 않게끔 해줍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하냐면 탄력 있는 붕대나 거제를 이용해서 상해 부위에 압박을 시키는 처치로 이는 부종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압박 시에는 부상 부위 혈액 공급되는 것을 제한하거나 상해 부위에 신경마비가 되지 않도록 너무 강하게 오래 압박을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심한 염좌나 탈골의 경우에는 깁스를 한 상태에서 뭐 전문의 병원을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121 주기로 압박 주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병원을 가는 것을 추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압박 주기입니다. 그래서 압박의 C, 컴프레인션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R, 레스트가 안정, 그 다음 I, 아이스, 그 다음에 C는 컴프레인션입니다. 일단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R도 중요하지만 IC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IC, 그죠? RC. 다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상입니다. 거상, 엘리베이션입니다. 조금 전에 한 것처럼 R, I, C, E. 자, 여기 E는 엘리베이션, 거상, 높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높여주느냐? 이의 거상은 환부가 심장보다 높게 올라가는 거.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고 해서 거상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이건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상해 부위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준다. 출혈이 줄고 상해 부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죠? 여기 보시면 불순물 생성을 억제한과 효과 있다. 평상시에는 상해 부위를 바닥과 45도 경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위장과 심장보다 환부를 높게 만들어서 수면에서 상처 부위가 모여든 것을, 상처 쪽으로 혈액이 오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끝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상해 부위. 자,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익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익혀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평상시에도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상해 응급처치입니다. 응급처치.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신경 써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부목되는 겁니다. 부목되는 건데 뭐 실제 부목을 구하기 힘들 수도 있고 부목을 구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뭐 이건 간단하게 볼게요. 그냥 뭐 골절 탈구 쪽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개방성
그 다음에 변형 부종, 출혈 여부에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상 부위의 순환기능 장애, 신경기능 계속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골절이 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야구 선수인데 이거 공에 맞은 것 같아요. 맞아서 아이싱을 했죠. 아이싱을 대고 요 부목을 대고 테이핑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되면 2차 손상을 방지할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적극적인 해가 없는 한 손상 부위에 부목 고정하는 것을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골간의 골절에 의심이 되었을 때는 골절 상하 부분에 골절이 각각 구봉을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목의 사용시 뭐 일반적 원칙이가 또 여기 나오죠. 쭉 나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볼까요? 관절 내부 혹은 주위의 손상 시, 손상 관절 상하뼈를 반드시 부목을 고정한다. 국소 압박을 막도록 모든 부목에는 패드를 이제 댄다. 장골의 골간 골절 시 심하게 변동된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일정한 도수 견인을 하며 부목에 잘 맞도록 사지를 일직선으로 맞춘다. 견인 도중에 변형된 사지가 일시적으로 잘 펴지지 않으면 변형된 위치 그대로 부목을 댄다. 그 다음에 척추 골절이 의심되게 되면 유지를 하고 변형 고정 후 부목을 댄다. 의심이 될 때 언제나 부목을 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운반이 되겠죠. 부목과 운반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RRC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견인 부분도 경기나 운동 중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우선 부상자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한다. 이때 서둘러 환자를 운반하는 것은 건물이며 우선 상해 종류 그리고 그 정도를 파악한 다음 운반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부상 부위를 운반해야 된다. 자, 축구 경기를 보면 이제 아무래도 들것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경기의 흐름도 있고, 그 다음에 부상 당한 사람들의 그 정도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목, 척추 부위에 상해가 있거나 상해가 있을 때 의심이 되는 경우, 부상자를 옮기기 전에 의사나 전문의가 또는 구급 요원의 지시를 받아 안전하게 운반을 해야 된다. 지금은 이제 경기가 큰 경기 같은 경우는 의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최소한 간호사하고 뭐 소방 119 구급 요원 대우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 트레이너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너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잘못 우회해서 선수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장골의 경우는 심하게 변형되어 부목 고정이 어려운 경우 뼈를 잡아당겨 일직선으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쉽게 힘들겠죠, 그죠? 견인 방법은 반대편 정상 사지의 선에 따라 조심스럽게 잡아당긴다. 손이나 발을 잡고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골절 편의의 움직임으로 인한 약간의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곧 소실된다. 그러나 만약 환자의 운반에 의해서 강하게 저하거나 지속적인 통증을 느낄 때는 운반을 중단한다. 그냥 변형된 상태로 부목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좀 극히 드물지만 이렇게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운동 전 중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안전 대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대체. 저희 나라는 아직까지 안전불감증이 좀 있습니다. 스포츠도 그렇고 일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정도야, 이쯤이야,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내용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운동 전 자기점검입니다. 내가 나이가 이제 신입생들은 1학년이겠죠. 1학년들은 뭐 이제 20살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 사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수면 부족이나 심한 피로감. 아무래도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신경적으로 뇌 기능들이 조금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피로도도 빨리 올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운동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운동 강도가 좀 센 것은 낮춰야 됩니다. 굳이 내가 안 해도 될 환경이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다음은 이렇게 되죠. 많은 음주로 다음날까지 취한 상태.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엄주로 해서 그 다음날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걸 잘못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심장마비가 돼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가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강한 정신적 쇼크. 뭐 갑자기 뭐 교통사고 났다든지 부모님 돌아갔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돈을 먹고 날랐다든지 이건 아니겠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감기, 설사, 그 밖에 몸이 불편한 상태, 그죠? 이런 경우는 좀 조심해 보셔야 됩니다. 감기는 어차피 내 몸에 이제 체온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운동을 피하는 게 좋고요. 설사 같은 경우 힘들겠죠. 운동 경기 중에 설사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처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몸이 불편한 상태, 지병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를 말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각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걸렸을 때 조금 치명적으로 갈 수 있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령으로 갈수록.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 뭐 외부 움직일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가급적이면 안 움직이는 게 좋겠죠. 거점에서 움직이시고 마스크 쓰고 이야기하고 손 세정. 손을 자주 씻는 게 상당히 중요하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젊지만 지금 20대 감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꼭 손을 세정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뭐가 있냐면 약물입니다. 약물. 특히 신경안정제, 항암제, 심장에 대한 약물일 때는 운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자율신경이 있겠고, 그죠? 항암제, 심장.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꼭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운동은 좋아하는데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서서히 준비 운동을 해서 내 몸의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심장에서 뿜어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심장에서 뿜어서 혈액이 온몸을 가기 위해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혈압 예방은, 고혈압이 결국 심장 마비를 시킬 수 있는 원인 제공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러분 운동할 때 준비 운동 철저히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점검 잊지 마시고 꼭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게 됐겠죠. 그죠? 자, 다음은 운동 중 자기 점검입니다. 일반 간헐적으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운동하다 보면 사망자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이제 가장 심한 경우는 격투기 경기가 되겠죠. 그죠? 자기 꼭 승리를 해야 되니까 참고 하다 보면 의식불명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 맞으면 사망자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심장마비를 죽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도 예전이지만 임수혁 선수가 결국은 내사 판정을 받고 사망했지만 운동 중에도 자기 점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느껴볼게요. 첫 번째는 강한 피로감, 식은땀. 자, 보세요. 강한 피로감이 온다. 갑자기 힘들어져. 피곤해. 그죠? 그럼 뭘까요? 일단 심장이 힘들어져요. 자, 식은땀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힘들어서 땀을 식히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에 한여름 37도 8도 이때 운동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운동 피하는 게 좋죠. 근데 아직 젊다고 막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통이 심하고 어지러움증과 구역질이 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체육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느껴봤을 겁니다. 저도 한 번 예전에 운동을 하다가 구토를 유발한 적이 있습니다. 좀 잘해보려고. 기록은 단축 운동했는데 내 몸이 그걸 못 버티더라고요. 그다음 갑자기 숨이 차고 맥박의 증가와 심한 동요가 일어나지. 자, 맥박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심장에 부담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숨이 찬다는 것은. 폐에서 심장 간에 가스 교환이 안 일어나는 거죠. 산소가 공급하고 이산화탄소 받아서 내뱉어줘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숨이 차고 맥박의 증가. 맥박 증가는 못 느끼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꼭 느끼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꼭 느끼셔야 돼요. 자, 다음에 보시면 가슴의 통증과 압박입니다. 요 두 가지는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숨 차고 맥박, 가슴의 흉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의 통증이라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방 차원. 그래서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압박감.
답답한 느낌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운동 중이라도 중지를 하는 게 좋아요. 중지를 하는 거죠. 괜히 더 하셨다가 오히려 더 큰 화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보면 배와 허리에 통증이 오면 다리에 강한 경련이 일어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 상태가 아닌데 상태에서 근육량을 너무 많이 사용하신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동을 뭐 많이 안 하셨고 뭐 운동하시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경기 중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